안녕하세요. 우리 2019학년도 우리 6월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해설 강좌 저는 황혜경이고요. 2부에 이어서 3부 들어왔는데 우리 3부는 무슨 문제부터 시작할 거냐면 제목 문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사실은 이 3부 할 때 그래프 딱 시작해서 새로운 국면을 전환해 주는 게 좋은데요. 예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2부 끝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부는 대입학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제목 문제 볼 건데요. 우리 제목은 생각해봐요. 제목, 이 글에 대한 제목으로 적절한 것 고르면 이 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을 아는 것 더하기 어떻게 하면 이 글이 재밌게 보일까 해서 약간의 뭐랄까 좀 꾸며주는 그런 문구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주제문보다 한 차원 더 높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은 주제를 찾아야 제목도 맞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입학의 문제 한 유형으로서 2부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재와 그 소재에 대한 작가 생각을 먼저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볼게요. 이 3부의 첫 번째 문제는 2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보니까 여러분 near an honesty box라고 되어 있습니다. honesty box, 양심 박스, 양심 상자라는 건데요.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뭔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세한 부연 설명이 in which부터 나가요. 이 영어 글의 특징이죠. 맨 처음에 막연한 거 얘기해줘. 그리고 나서 이거 궁금하지? 그래서 자세한 거 얘기해 줄게 해서 이 자세한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자세한 세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 near box라고 하는 것 옆에서 선생님 근데 honesty box, 양심 박스가 도대체 뭔데요? 라고 물으면 그 양심 박스라고 하는 그 안에다가 사람들이 placed, 놓는 거야. 뭐를요? Coffee Fund Contribution, 커피 값을 무슨 형태로 넣냐면 기부금 형태로, 즉 커피 값을 양심 상자에 넣는데 이게 나중에 기부금으로 쓰여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honesty box 옆에서 양심 상자가 있고 그 옆에서 연구가들, 근데 연구가들 출신을 좀 볼까요? Newcastle University in the UK라고 돼 있으니까 영국의 뉴캐슬 대의 연구가들이 교대로 alternately 교대로 displayed 전시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전시하고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 그림이요. 자, 무슨 그림이냐면 하나는 눈 그림이고 하나는 뭐냐면 flowers, 꽃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있는데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겠죠. 근데 이거는 커피값을 받는 거야. 여기 지금 여기 커피값을 기부할 테니까 여기다 넣어주세요. 하면 여기 돈이 탕탕탕탕 쌓이겠죠. 근데 그 옆에 이미지를 하나는 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미지. 네가 하고 있는 거 지켜보고 있어. 1번. 두 번째 뭐냐면 예쁜 꽃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를 옆에다 이미지를 옆에다 싹 놓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가보죠. 각각의 이미지는 was displayed, 이 전시, 보여지게 됐는데요. 한 일주일간이요. at a time, 한 번에 일주일씩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얘 일주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얘 일주일 보여주고 근데 교대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일주일, 그 다음 일주일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주 동안에 그 주라고 하는 게 어떤 주냐면 궁금하지? 막연하지? 그래서 자세하게 또 들어갈게요. 이 글의 필자는 여러분 in which를 잘 쓰는 작가다.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앞에 있는 명사, 우리가 보통 선행사라고 말하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즉 그 주 동안에 eyes, 눈들이 were displayed, 즉 눈이 전시되는 기간, 그 총 기간 동안에 bigger, 조금 더 많은 contributions, 기부금이 were made, 만들어졌습니다. 자, 뭐보다요? during the weeks, 그 기간 동안보다. 그 기간이란 뭐냐면 when flowers were displayed, 꽃그림이 전시되고 보여지는 그 기간보다. 즉, 변수가 1번 변수와 2번 변수인데 그 양심 박스 상자 옆에다가 눈 그림, 꽃그림 했을 때 어디가 더 기부금이 더 많았다? 여기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고요. 돈이 더 많이 모였다고요. 아니 정말 그랬을까요? 모르겠지만 뉴캐슬에 있는 대학 연구가들이 했다니까 일단 믿어보고 갑니다. Of the 10 weeks of the study, 연구 기간이 총
뭐였냐면 10주였군요. 이 10주 기간 동안에 혹은 그 기간에 걸쳐서 기부금, 자, during the eyes weeks, 그러니까 눈이 보여졌을 때의 기부금은요. well, almost 3 times, 거의 한 3배 정도 higher, 높았습니다. higher than, 바로 그것들보다. 이 those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따온다면 contributions가 되겠죠. 근데 이 기부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만들어진 기부냐면 made during the flowers weeks, 꽃이 전시되는 기간보다도요. 해서 사실 those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받아올 때 단수냐, 복수냐 굉장히 꽤 중요한 문법사항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학생이 제대로 앞에 있는 이 지시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역할 제대로 가져올 수 있느냐 해서 문법사항으로 잘 체크되니까 우리 자세히 볼 거고요. 그래서 those라고 하는 것이 contributions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꽃이 전시된 기간의 기부금보다 눈이 전시된, 눈이 딱 옆에 보여지는 그런 기간이 3배나 더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실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실험글, 고등학교 지문에서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실험글에서는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실험 절차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실험의 결과가 나오죠. 우리도 절차 아까 설명했어요. 뭐 각각 일주일 alternately 그대로 계속해서 했다. 결과는 뭐가 더 많았다? 눈이 전시된, 나 네가 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어. 눈을 동그랗게 뜬 이것이 더 수익이 많았다. 무엇보다? 꽃그림보다 해서 결과까지 더 나왔거든요. 그런데 모든 영어 지문은 이렇게 결과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뭔데?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뭐겠어요? 이게 주제가 되겠죠. 자, 가봅니다. 자, it was suggested that 다음과 같이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suggest를 일단에 said, it was said that. 왜냐면 여러분 suggest는 학생들이 무조건 제안하다, 요구하다 이렇게 강하게만 알고 계시는데요. suggest는 2가지 의미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한번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넌지시, 그냥 완곡하게 애둘러서 표현할, 그냥 훅 한번 얘기하는, 그냥 얘기하다, narrate의 의미가 있고요. 뭐 강한 주장, 명령할 때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한번 이렇게 말하여집니다. 그래서 말하다로 갈게요. 다음과 같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It was said that 혹은 suggested that. 자, 뭐라고 말해줄 수 있냐면 the evolved psychology of the cooperation 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evolve라고 하는 것은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떼글떼글. 그래서 evolution, 진화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굴러가서 뭐 전진된 혹은 계속해서 뭐 개선된, 진전된 요 정도 좋을 것 같고요. 심리학인데 뭐에 관련된 심리냐면 cooperation, 협력, 서로 돕는 거에 대한 이 심리를 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은 아주 예민하다. 그래서 be sensitive to가 나옵니다. 오늘 이번 모의고사가 be sensitive to가 모두 3번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 예민하다.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꽤 예민합니다. 아주 미묘한 단서에 우리 마음에 협력할까, 도와줄까, 말까 하는 심리가 아주 예민하답니다. 뭐에 예민하냐면 미묘한 단서나 신호에 예민하대요. 그게 무슨 단서고 무슨 신호냐면 being watched. 지금 너 뭐 당하고 있어? 목격 당하고 있어. 지금 나는 네가 하는 행동 보고 있어. 라고 하는 being watched. 누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미묘한 단서에 예민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도와줄까 말까? cooperation. 협력할까 말까라는 이 psychology가 굉장히 예민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갈게요. 선생님, and that 왜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it was suggested that 하고 지금 대절 여기 나왔잖아요. 대절조차도 지금 무슨 상황? 경렬 구조여서 말하여지는 것. 즉, 말할 수 있는 게 2가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의의가 모두 2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가봅니다. 2번째 말할 거리가 뭐냐면 the findings. 이 finding이 여러분 뭐냐면 실험 결과예요. 실험 결과. 어디가 더 돈 많이 벌었다고요? 어디가 더 기부가 많이 왔다고? 눈이 똑바로 떠질 the eyes, image of the eyes가 훨씬 더 기부금이 많았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findings를 지금부터 가볼게요. 그 실험 결과, 즉 눈이 똑바로 떠진 곳에 돈이 많이 벌어들여졌다는 그 결과는 may have implication, 어떤 의의를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의의인지 가보죠. For how to provide, 즉 명사인데요. 어떻게 제공해야 될지, 즉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의미심장한 implication, 의미를 줍니다.
자, 무엇을 제공하냐면 effective nudges. 자, nudge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밑에 보시면 넌지시 한번 해봐.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넌지시 권하기. 그런데 그것도 아주 효율적으로 한번 그 사람이 하게끔 넌지시 권하는 방법에 대한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 넌지시 권하는 그 성향이 뭔데요? 뭘 도대체 넌지시 던지는데요? Toward socially beneficial outcomes. 사회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산출물을 향해서. 이게 뭐야? 기부, contribution. 사람들에게 기부를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돈 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부라고 하는 건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득이 되는 창출물이거든요. 산출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넌지시 권하는 방법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뭘까요? 이 간단한 신호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psychology, 움직일 수 있으니 이런 기부나 협력을 요구할 때 어떤 이미지를 잘 사용하면 되겠다. 뭐 이 정도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제목 문제지만 뭐부터 잡자고? 주제. 자, 근데 주제는 뭐 플러스 뭐? 소재 플러스 생각. 소재는 뭐냐면 꽃그림보다 눈그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실험이지만 소재는 뭐냐면 눈그림이에요. 눈그림.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 눈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작가 생각이 뭐야? 사람이 눈그림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즉 내가 관찰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사람들끼리 서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협력할 수 있다. cooperation, 협력. 근데 이 협력은 나쁜 협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움이 돼. 해서 맨 마지막에 있었던 말 있잖아요. socially beneficial outcomes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도움.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관찰되고 있는 눈 그림이 사회적 협력을 촉진한다.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선택지를 지금부터 찾으러 갈게요.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의문문으로 시작하네요. 제목인데. 자, 가봅니다. Is honesty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상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지금 보시면 honesty가 소재입니다. 근데 이 honesty, 정직이란 말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소재상 틀려요. flowers,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소재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mage of flower, 물론 꽃에 대한 이미지였지만 꽃은 work better, 훨씬 더 잘 작동한다. than eyes, 눈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소재는 흡사 맞는 것 같은데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솔직히 더 말씀드린다면 flower eyes가 아니라 the images of flowers and eyes가 되겠죠. 세 번째, contributions, 공헌 아니면 뭐 또 되냐면 이제 기부가 되는데 여기서는 기부가 낫겠습니다. 자, 기부금 아니면 기여가 can increase, 증가시킨다. 뭐를요? self-respect, 자존감, 자기 존중감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재도 틀렸고 뭔가 자기 존중감을 증감시킨다라는 아이디어 부분도 틀렸고요. 네 번째, the more watch, 더 많이 관찰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the less cooperative, 협력은 덜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져요. 이거 정반대말이다. 그죠? 즉 4번 선택지는 출제자가 내가 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정반대로 뒤틀어서 오답을 만든 경우. eyes, 눈이라고 하는 것은 곧 secret helper. 이 눈이 바로 뭐냐면 이거잖아요. 누군가가 너를 지켜볼 거야 라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secret helper. 아주 비밀스럽게 도와준다. 뭐 하는 데 있어서 to make society better. 이 사회를 조금 더 잘 만들고 더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secret helper. 은밀히 도움을 준다. 어때요? 괜찮죠? 왜냐면 눈이 이게 바로 뭐지? contribution. 이게 공헌이자 아니면 사회적 이익 촉진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이익 촉진.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 혹은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느낌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인 협력을 더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글로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목은 쉽지 않아요. 주제보다 약간 더 포괄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자, 몇 분 안 남아서 빨리 해야 돼. 빨리 하고 지금 25분 가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적은 것 같아. 할 때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글의 소재와 그 소재에 대한 작가 생각이 명확하게 두 개가 모두 다 나와 있어야 주제 문제, 더 나아가선 제목 문제까지 잘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5번 가볼게요. 자, 25번은 여러분 그래프 문제인데
글쎄요. 이 그래프가 보통 막 계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문제 나오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6월 학력평가에서는 좀 평이하게 계산 안 해도 잘 풀 수 있게끔 나왔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average prices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표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이 제목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목을 딱 보는 게 중요하고 근데 보자마자 사실 괜찮죠? 해석이 되죠? 우리 스마트폰, 핸드폰 많이 사용하는데 평균 가격에 대한 거 보여줄게. 근데 그래프도 복잡하지 않고요. 일단 어떤 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볼 건데 문제 풀 때 주의점. 25번을 빨리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할 거예요. 쉽게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보자마자 학생들이 텍스트부터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약간 시간이 조금 늦춰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아무리 문자가 쉬워도 문자보다 이미지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미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좀 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좀 마음이 급하더라도 이미지를 보는 게 조금 더 해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미지부터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굵은 실선이 글로벌 해서 전 세계적인 핸드폰 가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띠띠따 요게 중국 휴대폰 값 그 다음에 띠띠띠띠띠띠 실선이 인도 평균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글로벌 그다음에 요게 띠띠띠띠띠 요게 중국 띵띵띵띵띵 요게 인디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연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내려갔고 중국은 내려갔다 올라왔고 인디아는 쭉쭉쭉쭉쭉 계속 내려가고 요 정도 보셔야 해석이 빨라진다고요. 가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요. show 보여줍니다. 한번 다시 갈까요? 이렇게. 자, 뭘 보여주면 스마트폰 평균 가격이요. 그런데 비교값이 중국과 인도요. 자, 그런데 X축이 between 2010년부터 2015년이요. 자, 뭐와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냐? Compared with the global smartphone average prices. 즉, G값에 해당되는 거죠. 바로 맨 굵은 실선. 이 둘을 비교할 건데 이 둘을 얘기할 건데 사실은 뭐에 비해서 얘기할 거냐면 전 세계적 평균 가격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물론 during the same period 똑같은 기간 2010년부터 2015년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해석했냐면 이 내용이 곧 도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1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 부분 안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그래프만 제대로 파악이 됐다면. 자, 그러면 가볼게요. 1번부터 가봅니다. 자, 어떤 전 세계적인 평균 가격은요, 감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감소했다는 추세가 보이죠. G에서 2010년에서 2015 보시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이 쭉 내려갑니다. 맞는 진술. 그러나 still stayed. 그러나 여전히 stay 쭉 유지가 되는군요. The highest among the three. 그럼에도 불구하고 G, C, I 중에서는 이 셋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t's right. 맞고요. 자, 두 번째 가봅니다. The smartphone. 스마트폰 2번 문장. 이 스마트폰 average price인데 어느 편이냐면 중국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선은요. dropped. 떨어졌습니다. 어느 사이냐면 2010년과 2013년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중국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뚝 떨어졌네요. dropped라는 표현, 제대로 된 표현 맞고요. 세 번째, 3번 문장 가봅니다. 그런데 요번에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이제 어디 거 볼 거냐면 인도 거 볼 겁니다. 그런데 인디아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reached, 도달했습니다. Its peak. 픽이 뭐야? 가장 최고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해가 2011년이군요. 자, 그래서 인도가 가장 최고 정점 이 점인데 보니까 2011년 맞는 진술. 네 번째가 봅니다. 자, 네 번째가 봤더니 자, 2013년부터 자, 요 지점이죠. 2013년부터 중국과 인도는요. took a opposite path.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 정반대의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2013년부터 정반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 opposite path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양상을 봤더니 왜 China smartphone average price는요 going down. 중국은요 going down? 아니죠. 중국은 going up이 되겠고 인도는 going down. 아, 그렇구나. 여기서 풀리는구나. 그죠? 비교적 쉽게 출제됐죠?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변형 강좌에서는 제가 이 그래프 문제를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이 부분만 잠깐만 볼게요. 지금 위드를 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 즉 중국과 인도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이 내용에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즉 묘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with 목적어, 자 목적어 부분 가볼까요? 전치사 목적어 China's smartphone average price. 이 부분이 목적어, 그 다음에 그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going down,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 자리 형용사 자리예요. 자, 그런데 with 분사 구문에서 이 형용사 자리는 with 분사 구문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분사가 가능하거든요. 형용사니까. 그런데 ing나 pp 모두 다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 ing를 썼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평균 가격이 스스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ing를 썼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물론 틀린 진술이긴 하지만 인도 역시 going에서 ing를 썼다는 것 해서 지금 보시면 with 목적어, 목적의 보어 중에서 이 중간이 가격이 들어갔고 price가 들어갔고 여기에 going and 그 다음에 going up, going down이 모두 다 ing로 쓰였다는 거 확인 한 번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뭐라고 잡았다? 네, 능동 형태로 잡았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 진술 가보죠. 자, 5번 진술 봤더니 the gap, 어떤 격차가 있어요. 자, 어떤 격차냐 봤더니 between global smartphone average price, 즉 전 세계적인 평균 가격. 그 다음에 and 해서 between 가볼까요? between A and B. 두 번째는 어디 나라냐면 중국,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위에 있는 것과 두 번째 있는 거 비교하자는 거예요. 이 격차를 비교해 봤더니 was the smallest, 가장 격차가 줄어들었다더라. 그 해가 봤더니 언제냐? in 2015년. 그래서 굉장히 두껍게 유지되고 있다가 이 부분이 the smallest gap, 가장 적죠. 그래서 2015년에 가장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 그래프 문제는 빨리 푸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풀 때 전략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먼저 봐라. 이게 전략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26번째 문제의 일치, 불일치 문제를 들어가 보죠. 자, 26번째 문제 일치하지 않는 것 가보죠. 네, 여러분 일치하지 않는 거 가볼 건데 이거는 보통은 어떻게 푸세요, 여러분? 선생님 엄청 궁금하네.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보는지, 그리고 나서 독해하고 선택지를 보는지 아니면 선택지부터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26번째 문제 같은 이런 일치, 불일치 문제는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사람 스타일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선택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 정답률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뭐도 좋아지냐면 속도 면에서 훨씬 더 빨라요. 선생님 이런 얘기 한번 해줄게. 영어 글 읽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런데 이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보통 스키밍이라고 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즉 스키밍 전법으로 글을 읽을 것인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읽을 거야 스캐닝으로 읽을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전법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거창하지 않고요.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이 스키밍 뭔 뜻이냐면 우리 요즘 슈퍼 가면 마트 가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바로 뭐냐면 스킴드 밀크. 이 우유는요 스킴드 밀크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우유냐면 여러분 우유를 이제 젖소에서 짜잖아? 그러면 불순물도 제거하고 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끓여. 막 끓이면 제일 가벼운 지방이 위에 떠요. 그래서 이 기름 덩어리 지방이 위에 푹 떠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먹었어. 호밀크라고 해서 그냥 먹었는데 요즘은 막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끓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품을 싹 드러내는 거야. 그거를 바로 무슨 우유라고 하냐면 skimmed milk, 우리로 치자면 뭐 저지방, 뭐 무지방 우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 이 스킴이라는 게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한번 훑는 거야. 즉 글을 읽을 때 자세히는 안 읽지만 위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봐서 전체적인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게 skimmed reading이라고 합니다. 이 전법은요, 글의 주제 파악이라던가 빈칸 추론, 문단 요약, 장문 독해 1, 2에 적합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캐닝은 뭐냐면 공항에서 여러분 이렇게 검색대 쓰면 띠리디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스캐너인데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인화 물질이라던가 아니면 라이터 아니면 뭐 커터, 칼 이런 거 있는지 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관심이 없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즉 스캐닝 리딩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필요한 정보만 가져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바로 여기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26번, 27번, 28번에 해당되는 문제들입니다. 즉, 일치불일치인데 27번과 28번 실용문에 관련된 것, 26번은 그냥 지문이지만 일치불일치를 묻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쭉까지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 그거에 관련돼서 찾아 읽기가 가능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26, 27, 28번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찾아 읽기를 하는 것이 정확하면서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6명의 아이들 중 둘째였다. 급해서 영어 텍스트도 보지 마시고요. 그냥 대충 한번 훅 훑는 겁니다. 6명 둘째. 14살에 첫 번째 카메라 받았고, 자, 챔버린 호텔의 식당에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자, 스튜디오 연해가 1916년, 이거 다 찾아내야지. 1969년, 자, 요런 거 눈에 확 띄죠? 전시회로 인해서 국제적 비난받았을까? 자, 챔버린 요런 거 훅 뜨죠? 그쵸? 요런 거 좀 잘 보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자, 일단 해석을 제가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제임스 반드 Z라는 사람은요, 어디에서 언제 태어났냐면 1886년 6월 29일 레녹스,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그냥 전체적으로 읽었다면 이거 다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택지를 봤기 때문에 그냥 훅 이렇게 읽는 겁니다. 가볼게요. The second of six, 여기서 눈 집중. 여기가 동그라미 1번이 되겠죠. 선택지 1번. 6명 중에서 두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고 1번 선택지 제거.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가봅니다. 제임스는요, 어디에서 자라났냐면 아주 창의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가문에서 자라났어요. 훅! At the age of 14, 14살 때 received his first camera. 이거 2번 선택지였다. 2번 선택지 제거. And took hundreds of photos of his family town. 저 해석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해설 강좌니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수백 장의 사진 찍었음. 가족, 마을에 관련돼서. 1906년, 이거다, 이거. He had moved to New York. 뉴욕으로 갔습니다. 결혼한 상태로 was to take jobs to support his growing family. 거기서 직업을 얻었는데, 왜냐면은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나 보죠? 그래서 growing family, 점점 늘어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별다른 정보 없었고요. 가봅니다. 1907년. He moved. 어디로 이사 갔냐면 버지니아가 있는 피리스라는 곳으로 이사 갔음. 근데 그 지역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were in the dining room, the hotel. 이거 선택지 있었잖아요. 그쵸? 진짜 이 호텔에서 식당에서 일했구만. 자, 이 시기 때 그는 일했음. 사진가로서. 그런데 파트타임이구나. 근데 파트타임이라는 선택지는 없었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다가 다시 열었음. 스튜디오. 이거 선택지 있었죠. 1916년에 열었음. 1차 세계대전 발발. 많은 젊은 군인 스튜디오 왔음. 왜? 사진 찍으려고. 이따 문법 설명 갈 거고요. 자, 1969년 이거 선택지 5번이었습니다. 집중. 자, 전시회 열었음. 가져다 주었음. 국제적 인정. 아까는 국제적 비난이었는데. 그쵸? 그러면 요것이 틀린 정보로 우리 선택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푸시려면 그리고 정확도를 높이시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속도로 읽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적 criticism, no recognition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진술이었습니다. 답은 5번. 자, 근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하나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아마 26번 문제는 제가 변형 문제는 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숨어져 있더라고요.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젊은 군인들이 사진을 찍으러 많이 갔어요. 자, 그런 표현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have their pictures taken 이라고 돼 있는데 이 have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역동사.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오는데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요 형태를 봤을 때 의미적으로 주어, 의미적으로 동사입니다. 그런데 사역동사로 쓰게 될 경우 이 목적격 보호를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이거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의미상의 주어와 의미상의 동사를 이루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중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능동이에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 즉 주어가 동작하다 라는 능동인데요. 고등학교 오면서부터 점점 이 둘의 관계가 수동인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자, 수동인 문장이 무슨 말이냐?
사진을 찍은 거는 여러분 사진사가 찍었겠죠. 그러면 사진을 찍으러 간 거는 많은 young soldiers, 젊은 군인들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목적어 자리 보시면 사진사도 아니라 군인도 아니고 다 누구냐면 사진이에요. 사진은 사진사에서 찍힘을 당하는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taking이 아니라 take가 아니라 tak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쓰였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아무리 사역동사라 할지라도 동사 원형이 아닌 뭘 쓴다? PP형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 하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번 일치 불일치 풀어봤고요. 우리 27번, 28번 어떻게 찾아 읽기 전법으로 가볼 건데 27번 어떤 문제인지 가보죠. 일단 서머 캠프 해서 2019년도에 여름방학 캠프가 딱 열리나 봐요. 근데 이거를 차근차근 읽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차근차근 읽는다면 자 이거는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Developing social skills, 아이들에게 있어서 social skills, 사회적 어떤 기술, 능력도 함양시켜주고 창의력도 막 developing 시켜주는 아주 멋진 캠프입니다. 이거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선택지 보시죠. 선택지 보면 그거랑 전혀 다르게 우리한테 뭘 묻고 있냐면 즉 우리가 찾아야 할 요목이 뭐냐면 참가 연령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야외 프로그램 여부를 좀 볼 겁니다. 즉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있는지 없는지. 가격 진짜 중요하죠. price. 그것도 할인된 가격을 볼 거고요. 자, 기상 조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메일로 참가 신청 등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이걸 한번 쭉 그냥 보세요.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요. 자세하게 읽지 말고 그냥 쭉. 자, 가볼게요. 일단 보시면 참가 연령 제한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8살에서 12살. 이거 안 읽었어요. 왜냐면 이게 선택지 없었거든. 이렇게 갈 거란 얘기입니다. 8살에서 12살. 참가 연령 제한 있고요. 그 다음에 outdoor activities. 야외 활동 있구만. 가봅니다. 세 번째 cost. 이거지. 이거 가격 중요한데 아까 그냥 가격 아니었고요. 할인된 가격이 $100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regular는 $100고 discounted 할인된다면 $90. 이거 틀린 진술.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봤더니 regardless of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운영이 될 건데 regardless of weather conditions. 날씨 조건과 상관없이 운영될 거다. 날씨의 영향을 받는군요. 해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군요. 그래서 선택지 일치하는 건 바로 여기에 걸리네요. 4번. 이 프로그램은요. 날씨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쭉 강행할 것입니다. 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to sign up 등록하려면요. 이메일 요 정도만 보고 갈 거라고요. 그래서 속도면에 있어서 조금 더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관계없이. 근데 여러분 관계없다라는 표현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학평 변형에서 다루지 않을 건데요. 뭐뭐와 관계없다는 영어 표현 뭐라고요? regardless of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8번 가보죠. 자, 28번 맞더니 Welcome to Grand Park Zoo라고 돼 있어 동물원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번에 일치하지 않는 거 가봐야지. 이 가보죠. 선택지. 오전 9시 개장 시간을 좀 보고 싶고요. 시청에서 차로 20분 걸린다. 차로 20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숫자로 나와 있겠죠. 선택 지문에서요. 그러면 난 숫자 부분에 집중해야 되겠다. 자, 2세 이하는 입장이 무료다. free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볼 거고요. 애완동물 데려갈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애완동물 아마 pet 이런 단어가 쓰일 것 같고. 가이드 투어 예약. 그래서 뭐 예약이라면 뭐 reservation이라던가 부킹이 쓸 것 같은데 예약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봐야겠다. 요 정도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보죠. 이런 부분 안 하고 가볼게요. 자, hours, 시간, 개장 시간 중요하니까 open at 9 a.m. 이거 맞다. 자, close 안 볼게요. 자, location, 장소 봤더니 잘은 모르겠고 20분이라는 게 있다. 차로 어디로부터? city hall. 어디서부터? 시청에서부터. 그런데 여러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약간 문형이 중요하니까 가보죠. 이 takes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보통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데 이 문법적 이거는 별로 필요 없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어예요. 그냥 이 자리가 주어니까 꼭 써야 되긴 하는데 어떤 딱히 의미는 없어. 그래서 보통 시간을 나타낸다고 하죠. 그래서
그래서 보통 시간이 걸리다라는 이 동사를 take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그래서 it takes, it took 하면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렸다. 그 다음에 진짜 몇 분이 걸렸는지 시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차로 할 때 by car 이런 말 쓴다. 그래서 시간이 몇 분 걸리다 할 때 it takes란 말을 쓴다. 이 정도 표현 가보죠. 그 다음에 입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age 2 and under. 2살 아래는요. 무료다. 이것도 선택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뭘까? 여기 보시면 no pets are allowed. 애완견은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이거 선택지 4번 아닙니까? 그렇죠? 애완견 데리고 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 4번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봤더니 뭐 윌체어라던가 foster offices, 응급처치 사무소 이런 거 그냥 쭉쭉쭉쭉 봤더니 부킹이 보인다. We are currently, 우리는 현재 accepting bookings,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For guided tours, 가이드 투어 같은 경우는요. 해서 부킹이 나왔는데 우리 보통 예약이라는 단어가 reservation이란 말 많이 쓰죠. 요런 단어도 있고 부킹이란 단어도 예약. 그런데 예약을 하다라고 하는 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면 make a booking, make a reservation 하면 예약하다라는 뜻인데 그럴 때 make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시간은 take, 예약하다라는 것은 make를 쓰는구나. 요 정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보시면 여러분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애완동물을 데려갈 수 없다. No pets are allowed.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애완동물은요. 그래서 데려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진술을 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 27, 28은 전반적으로 그리기가 아니라 선택적 그리기를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문제 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29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29번은 여러분 어법상 틀린 건데요. 예년에 비해서 어려운 어법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오답률을 선생님이 봤더니 오답률 5 위에 마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법은 쉽게 나오나 어렵게 나오나 우리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어법을 문제 푸는 것과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문제를 일단 풀 때는 1번이 맞냐 2번이 뭐 틀리냐 이런 식으로 할 거지만 사실은 문제를 푼 다음에 5개의 어법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가보죠. 자, bad lighting. 자, lighting 조명. 그런데 bad lighting이니까 나쁜 조명이 있대. 나쁜 조명이 뭐냐?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조명은요, increase, 증가시킨다, stress on your eyes. 여러분의 눈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답니다. And as can light. 그런데 이런 빛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빛이냐면 that is too bright. 너무 밝은 빛이라던가 아니 well light that 어떤 빛이냐면 관계대명사 shines directly into your eyes. 당신 눈에 직접적으로 쏘이는 비추는 그런 빛도 참 안 좋아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의미상으로 된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as가 약간 해석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as라고 하는 접속사는 여러분 뭐뭐 할 때,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함에 따라서,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쓰이잖아요. 그런데 as가 제가 선생님 말한 지금 4번째에 비해서 약간 빈도수는 떨어지지만 무슨 뜻으로 많이 쓰이냐면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동의를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누구누구도 그러그러하다. 앞에 있는 말도 그렇지만 다음에 있는 것도 그럽니다. 그래서 동의를 표현할 때 쓸 때는 주어랑 동사가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도치가 일어났어요. Can, light 이렇게요. 그래서 너무 밝은 빛도 그러해요. 그러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말이겠죠. 띵띵띵띵띵. 너무 기니까 그냥 can만 썼겠죠. 그래서 너무 밝은 빛도 그러합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as 동사 주어 돼 있어서 이렇게 도치로 쓰인 거고요. 그런 빛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하나는 너무 밝은 빛, 하나는 눈에 너무 직접 쏘이는 빛도 그러하답니다 라는 동의를 표현하는 접속사가 나왔고 도치가 나왔다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해석을 제대로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제는 거기 어법이 아니라 1번이 directly라고 하는 이 부사의 밑줄을 거져 있는데요. 이 부사라고 하는 것, 이 부사의 역할은 여러분 수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수식하냐면 자기와 같은 부사도 수식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거를 꾸며주는 수식의 기능이 있는 형용사도 꾸며주고 아니면 동사도 꾸며주고 아니면 여러분 이 부사 중에서 문장 부사라고 해서 아예 문장 전체를 다 꾸며주는 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의 역할이 이거예요. 그러면 directly가 과연 얘네들을 꾸며주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해석을 해봐야 알겠죠.
자,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면 비치는 혹은 비추는 빛. 그런데 directly 어떻게? 직접적으로 비춘다고요. 그래서 directly가 앞에 있는 shines 동사를 꾸며준다고요. 뭐를요? 동사를요. 동사를 꾸며준다? 누구가? 부사가. 그렇다면 이거는 적절하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아주 간단하게 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가 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기 직전에 문장에 fluorescent lighting, 띠용, 형광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광등 또한 also be tiring, 굉장히 지치게 해요 라는 건데요. 자, 두 번째가 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 tiring에다 ing가 그어져 있는데 거기다 밑줄을 걷는데 일단 tire라는 동사부터 가보죠. 이 tire라는 동사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지치게 하다라고 해서 완전히 진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지치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지치게 하다 하니까 이거에 대한 형용사, 즉 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모두 두 개 나와요. 첫 번째, tiring. 누구누구를 지치게 하는. 두 번째는 tired 하면 지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it's tiring. 참 누군가를 혹은 어떤 것인가를 피곤하게 하는 거야. 해서 능동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ired 하면 나 오늘 너무 많이 수업을 들어서 I am tired. 피곤해 하면 내가 피곤한 상태라고 하는 주격보호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즉,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피곤함을 당하면 ed, 누군가를 피곤하게 만들면 ing야. 그러면 이러한 느낌 그대로 가볼게요. 자, 형광등 또한 can also be tiring. 우리의 눈을 뭐예요?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능동의 관계이므로 tiring, 적절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What you may not appreciate. 그런데 네가 아마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 appreciate, 뭔가 제대로 알다, 진가를 인정하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문맥상 제대로 알다, 파악하다. 네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that 이하야. 가보죠. The quality of light. 바로 뭐냐면 이 빛 혹은 조명의 quality, 질이야. 이 조명의 혹은 빛의 질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뭐 직접적으로 쏘이든 아니면 너무 강한 빛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the quality of light. 이 빛의 질이 중요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happiest in the bright sunshine. 아주 밝은 선샤인 안에서 정말 행복해 하거든. 왜 그런 줄 알아? This may cause, 바로 이것은 무엇을 야기시키냐면 release. release는 뭐냐면 방출이거든요. 자, 무엇을 뿜어내냐면 chemicals, 어떤 화학성분. 어디에서 나오죠? In a body. 우리 몸속에서 햇빛을 받으면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몸에서 무엇을 야기시키는데 화학물질을 뿜어내게 야기시켜. 그런데 그게 뭔데? 궁금하다. 그치? 선생님도 되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the chemicals in the body.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그 chemicals. 사실 이 부분을 다 선행사로 잡으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선행사에 핵을 잡는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chemicals. 그 화학 물질이 도대체 뭔데? 그게 바로 뭐냐면 bring a feeling of emotional well-being. 나 지금 행복해, well-being 상태에 있는 정서적인 행복감을 가져다 주거든, 그 화학 물질이. 그래서 햇빛에 쬐면 사람들이 people are happiest in the bright sunshine. 밝은 햇빛 아래서 기뻐하는 거야.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보죠. 대세 관계사 열렸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닫아줄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가 앞에 있는 선행사 chemicals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렇지. 그러면 얘 제대로 쓰인 거예요? 확인해야 되겠죠. 앞에 있는 선행사가 여러분 사람도 아니라 사물이야. 우리가 보통 선행사가 사람이나 사물이나 무조건 잘 쓰는 게 바로 뭐예요? 대시잖아요. 그리고 이 chemicals가 대신 쓰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chemicals를 넣어서 말이 되면 제대로 쓴 게 맞습니다. 복수로 갔네요. 화학물질. 그래서 brings가 아니라 bring까지 제대로 수일치를 시켰구만. 제대로 잘 썼다 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that은 항상 모든 시험 어법 문제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번을 통해서 관계대명사 that을 통해서 배웠다. 이 정도에서 그치면 해설 강좌 들으나 마나. 그냥 하나 보고 제대로 썼구만.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 이참에 3번 that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보면 1번과 2번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여기 옆에다가
3번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3번 that 이렇게 가볼 건데 도대체 that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데 왜 나는 맨날 헷갈리는가? 한번 가볼게요. that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지시사예요. 지시사. 그런데 이 지시사는 시험에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단수로 받을래? 복수로 받을 때. 즉 앞에 있는 말에 대한 그 명사를 받을 때 제대로 잘 받아왔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단수냐 복수냐 많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 지금 나온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쓰임에서 우리가 that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it, is, 띵띵용, that 해서 이 that이 바로 어떨 때 쓰냐면 강조용법을 쓸 때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명사절 접속사라고 불리는 것들. 뭐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는 많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that이죠. 아니면 뭐 동격의 that도 많이 보죠. 근데 동격의 that은 같이 명사절 접속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동격 이렇게만 쓸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that이 많이 디스플레이가 되지만 시험 어법용으로 적절한 거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요거 많이 나오죠. 요거 요렇게 형태로. 이거 많이 나오죠, 이거. 선생님, 왜 어떻게 많이 나오죠? 4번하고 너 구분할 수 있냐?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선생님, 3번은요? 잘 안 나와. 왜냐면, 이 강조용법의 that이라고 하는 건 너 진짜 해석 잘하느냐, 못하냐. 즉, 해석에 필요한 거지, 어법용 판단으로는 많이 안 나와요. 동격도 많이 안 나와. 그래서, 실제로 that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지시사, 즉 단수 복수, 관계대명사와 명사 접속사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이 that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반드시야. 뒤는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요게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명사절 접속사 that은요. 똑같이 이렇게 온 다음에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없어. 명사 없어. 뒤에는 근데 어때야 돼? 완전해야 돼. 즉 이 둘의 차이를 매번 시험의 어법에서 매번 묻는 건데 우리는 매번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과 명사절 that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는 것. 선행사 있고 불완전, 선행사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지금 이번에 쫙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명사절 접속사 다음 편에 조금 더 자세히 갈 거고요. 자, 이제 다시 지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띵띵띵띵띵. 자, 3번까지 했고요. 이번엔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위적인 light, 즉 인위적인 조명 갈까요? 자, 인위적인 조명은요. 중간에 인위적인 조명이 도대체 뭔데? 영어적 특징 또 나오네요. 막연하게 갔다가 자세한 설명. Which typically 어떤 통상적으로 인공적이라고 하는 건 contains only a few wavelengths of light. 저 어떤 빛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단 몇 개의 빛의 파장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인공조명이구나. 그런 것 같기도, 그쵸? 자연조명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인데 인공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일부분 파장만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위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은 do not seem to have the same effect. 똑같은 영향력이라던가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어디에요? 어디에? mood, 어떤 분위기에. 뭐가 주는 분위기? sunlight has. 태양빛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에 만큼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 의미 됐으니까 어법 갈게요. 자, 두에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문장의 동사 같이 보여요. 그러면 이 문장의 동사가 제대로 맞느냐 틀리냐를 보기 위해서 나 어디 가야 돼? 주어 찾아내야죠. 자, 주어 갑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여러분 한번 깨끗이 가볼까요? artificial light 해서 이 부분이 주어.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여러분 앞뒤로 카마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삽입. 그래서 건너뛰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동사예요? 그렇지. 이 부분이 동사. 그렇다면 주어와 동사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겠죠. 주어는 artificial light, 단수. 그렇다면 두가 아니라 뭐로 고쳐야 돼? does. 해서 여러분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물은 것이 4번입니다. 언뜻 보기에 설명 들으면 쉬운 것 같지만 독해가 안 되고 삽입을 제대로 못 봤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주어와 동사 항상 인접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수식에 의해서도 아니면 지금처럼 삽입에 의해서도 동떨어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애가 주어가 아니라 실질 주어를 찾아서 둘이 일치를 시키는 여부의 문제입니다. 단수, 복수의 여부요. 그래서 지금은 does로 고쳐야 되는데
do로 돼 있으니까 잘못된 건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5번 가보겠습니다. try. 그래서 말이죠. 뭐 할 거냐면 try experimenting. 그래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실험이냐면 with working by window. 한번 일을 창가 옆에서 해보세요. 아니면 병렬 구조 using full spectrum bulbs. 정말 6개까지 총천연색으로 나오는 full spectrum. 자, 정말 모든 파장이 다 있는 전구. 어디 위에 있어? 당신 책상 위에 있는 그런 full spectrum bulbs를 한번 사용해봐. 실험 삼아 한번 해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working or using 병렬 구조 형태 밸런스가 딱 맞죠.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마 알게 될 걸. 자, 뭐를요? 이것이야말로 증진시켜준다. The quality of your working environment. 여러분의 작업 환경의 질을 향상시켜준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5번은 비교적 눈에 빤히 보이는 병렬 구조 쉽고요. 그다음에 4번은 좀 유의하셔야 되는 어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법을 이렇게 풀어봤는데 선생님이 이 얘기 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법을 풀어봤잖아. 근데 어법은 이상하게 설명을 들으면 알 것 같아. 근데 혼자 풀면 어렵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 나왔을 때 그것만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선생님이 that 하나 나온 거 같고 계속 끄집어냈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해설 강좌를 마친 다음에 그 어느 문법책이라도 다 좋아. that의 쓰임새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that이 어느 정도까지 스펙트럼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총 정리하는 게 오늘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셨죠? 자, 저는 30번 들어갈 건데요. 이 30번은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휘. 근데 선생님이 이거 보니까 어휘가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걸로 예, 맞네요. 오답률 4위가 되겠네요. 오답률 4위. 그러니까 네 번째로 어려웠다. 즉 어법보다 더 많이 틀렸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그 점도 한번 볼게요. 자, school assignments 해서 학교 assignments 업무, 임무가 되겠는데 숙제 정도 갈까요? 학교 숙제는요. have required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통상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요구해 왔습니다. 무엇을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것을요. 즉 뭐냐면 students work alone. 학생들이 반드시 혼자 해야 돼 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너 이거 베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는 학생들에게 혼자 해라 라는 것을 쭉 요구해 왔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요. 자, this emphasis, 이러한 강조점. 이 강조점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전체로 갈게요. 이런 강조점, 즉 collective, 총체적인, individual, 개별적인 productivity. 숙제 혼자 하면 여러분 students work alone이면 당연히 individual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individual의 단서가 혼자 일한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숙제한다라는 individual로 근거를 맞춰서 낸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강조점 어디 위에 바탕 뒀냐면 개인 산출물 혹은 개인 성과물에 바탕을 둔 강조점은 동사 reflected, 반영합니다. 드러냅니다. 어떠한 의견을요. 자, 어떤 의견인지 가볼까요? 물론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opinion을 자세하게 설명해준 동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뒤에 내용이 충분하게 잘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뭔가 불완전한 성분이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봅니다. 자, 그 opinion은 뭐냐면 independence, 이 independence라는 게 뭐냐면 독립심이잖아요. 혼자 하는 거. 이 개별감 아니면 독립적인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 주어, 동사, 보. 어이구, 완전하네. 그렇다면 이거 opinion, 선행사도 opinion인 듯 하니 이건 바로 동격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이 정말 필요한 요소였다. 성공에 있어서. 옛날에 통상적으로 했던 숙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독립심이 중요했구나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having ability. 자, 어떤 능력을 갖는다는 것, 갖춘다는 것. 자, to take care of oneself. 스스로를 돌봐야 된다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 자, 뭐 없이 without depending on others.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거 없이 혼자 우뚝 서야 된다라는 그런 능력을 함양한다는 것은 어떻게 여겨졌었냐면 과거에 a requirement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뭐 하는 거? 혼자 우뚝 서는 거야. 즉 독립심이요.
consequently, 그 결과 혹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말이죠 라는 뜻이죠. 선생님들은 특히 언제적 선생이냐 과거의 선생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많이 했을까요? 덜 적게 했을까요? 종종 arranged group work 그래서 그룹 워크를 조장을 했을까 잘 안 했을까? 언제적 선생님, 옛날 선생님, 독립심이 중요하다는 그 선생님 당연히 그룹 워크를 덜 했겠죠. 그 다음에 encourage students, encourage A to B 하면 A가 B 하도록 장려하는 거죠. 자, B가 뭐냐면 acquire, 획득하다. teamwork skills, 같이 협업 작업하는 것을 획득하도록 조장했을까요? 아니겠죠. 그거 안 돼. 네 혼자서 해.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less가 맞겠죠. 해서 어휘 파악하는 문제는 여러분 주제 찾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앞문장 해석 정확히 돼야 되고 뒷문장 해석 정확히 돼야 돼요. 그래서 해석력이 가장 고도로 요구되는 것은 어휘 파트야. 자, 가볼게요. 그러나 어머머머 이 글이 이렇게 꺾여지는 글인가 봐요, 선생님. 과거에는 혼자 했다가 요즘엔 안 그래. 그래서 변곡점에 연결어, 요 연결어가 however 이렇게 될래나 봐요. 보통 영어 지문이 이런 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이랬다가 요즘에는 뭐 이렇게 돼.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니면 과거에는 이랬다가 이렇게 돼. 이런 지문인가 보다라는 약간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나 since the new millennium 이런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have experienced 무엇을 경험해 왔대요. 지금까지. 자, 뭐를? more global competition. 조금 더 전 지구적이고 세계적인 경쟁이요. 자, 뭐냐면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 전 지구적인 경쟁이라고 하는 걸 requires 무엇을 요구하냐면 향상된, 더 높이 증가된 productivity, 생산성을 요구하는 경쟁을 경험해 왔대요. 이게 새로운 밀레니엄의 조건이자 환경 분위기래. 아, 생산성이 더 높아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가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즉 New Millennium의 시대에서는 has led employers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장님들, 이 고용주들을요 뭐 하게끔 이끌어왔냐면 주장하는 데까지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요즘 사장님들은 높은 향상성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that 이어갈게요. Newcomers, 이 새로운 뭐 신출내기여도 좋고요. 아니면 뭐 신입사원 정도 되겠죠. To the labor market, 노동시장에 투입된 newcomers, 이런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provide, 제공해야만 하겠다.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자들은 무엇을 줄 수 있어야 되냐면 evidence of traditional independence, 전통적인 옛날에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independence, 독립심, 혼자 난 잘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도 해야 되지만 또한 also interdependence. 여러분, 인터라는 내용은 여러분, 인터는 여러 개가 있어야 돼. 네가 쓰는 넷과 내가 쓰는 넷이 합쳐지면 인터넷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라는 개념은 통합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interdependence는 상호 의존성,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보여줘야 돼. 이런 것도 내가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돼. 그래서 interdependence가 도대체 뭐냐? 예, 어디에서 보여지는 거냐면 through the teamwork skill. 혼자서는 안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같이 일하는 작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호 의존성도 보여줘야 되겠다. 요즘 사장님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옛날 과거에 혼자 잘하는 즉 independence 스타일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뭐 팀끼리도 잘한, 팀 안에서 잘하는 interdependence를 요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The challenge, 그래서 도전 과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For educators, 그러면 학교 현장에 있는 이 교육가들 아니면 교사들, 즉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전 과제는 도대체 뭘까? As to ensure, 뭔가를 확보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뭔가를 확보하고 뭔가를 안정적으로 해줘야 되냐면 individual competence, 개개인적, 즉 혼자 잘하는 어떤 individual, 개별적인 경쟁심 혹은 경쟁력 in basic skills, 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스킬에 있어서 competence, 어떤 경쟁력을 키워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안에 뭐 해주는 adding, 증가시켜줘야 되고 확장시켜주거나 and decreasing, 감소, 빼버려야 돼. 뭐를? learning opportunities, 뭔가 기회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회인지 관계사 꾸며줍니다. That, 그래서 갈게요. Can enable A to B 하면 A가 B 할 수 있게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또한 perform well in teams.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잘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또 추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팀 안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런 거 빼면 안 되고 당연히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은 여러분 좀 독특한 지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영어 지문은 자기가 뭔가 주제를 빵 터트리기 위해서 반대, 통념이나 옛날에 이루어졌던 잘못된 얘기를 터트려줘요. Typically in the past at school. 학교에서는 혼자만 잘하는 걸 시켰어. 근데 요즘은 아니야. 같이 잘해야 돼. 그래서 however 요즘은 팀으로 움직여야지. 옛날은 개인이었다면 요즘은 팀이지. 하는 게 일반적인 글의 양상인데요. 이 글은 그렇지가 않아. 예전에 가졌던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가졌던 스킬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다시 이렇게 돼 있어서 팀끼리도 잘해야 되고 혼자서도 잘하는 인디비주얼 워크도 잘해야 되고 팀워크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두 가지가 주제예요. 팀에서도 잘하고 혼자서도 잘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어구를 보시면 also 또 반복되는 어구가 also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글을 잘못 읽으면 아 팀이 최고다 라고 읽으면 진짜 잘못 읽은 독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답률을 봤더니 일단 이게 4위로 오답률이 높았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많이 틀렸나 했더니 맨 마지막을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읽으면 우리가 주제문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 잡고 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0번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30번 우리가 풀어봤죠? 30번 답 골라냈는데 아까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선생님이. 아까 individual, less adding 아마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덜 adding 이렇게 1번으로 마크하겠습니다. 31번 가보죠. 31번. 자, 일단 빈칸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3부가 선생님과 여러분이 보는 마지막 문제가 이제 빈칸 문제인데 이 빈칸 문제가 총 4문제가 나오잖아요. 31, 2, 3, 4에 나오는데 31번 빈칸은 가장 간단하고 단어로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처음 초입생 빈칸 문제인데 이 빈칸 문제를 선생님이 봤어요. 오답률을 봤더니 아니 오답률이 1위인 거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1번부터 45번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통상적으로는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33번, 34번 빈칸 뒷부분 문제랑 그 다음에 우리 문장 순서 배열 및 아니면 뭐 문장 삽입하는 37번, 38번이 우리가 좀 오답률이 가장 높거든요. 근데 이번 6월 평가에 31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강좌 4부에서 박지혁 선생님이 이 빈칸 추론을 기가 막히게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실 건데 31번 제가 빈칸은 어떤 사명을 띠고 있냐면 이게 왜 오답률 1위인지 왜 이렇게 어려워하게 느꼈는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의 논리적인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해석하고요. 왜 오답률이 높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자, creativity. 아하, 이 글의 소재 나왔다. 이 글의 소재는 바로 뭐야? 창의력.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기술이자 능력인데요. 우리 인간이 보통 생각하기를 uniquely human, 다른 애들 다 한데 오로지 인간에게만 uniquely, 유일하게 갖고 있는 능력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For all human history, 그죠? 인간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현재 완료예요. The most creative beings on earth. 이 지구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뭐 새들도 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Birds can make their nest. 둥지도 자기 막 창의력을 짓고요. Ants can make the hills. 언덕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개미탑 정도가 되겠죠. 개미탑도 짓는 거 보면 정말 창의적으로 잘 짓고요. 그렇지만 but no other species, 그 어떠한 종도 지구상에서는요 comes close to, 가까이 간 바가 없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The level of creativity, 이러한 창의력 수준까지요. 자, 이러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주어 이렇게 돼 있으면 관계사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거나 디스플레이, 장착하고 있는 창의력 수준까지는 택도 없어요 라는 뜻이죠. 그러나 가볼게요. 아하, 이 글 어떤 글? 뒤집어지는 글. 즉, 이 글의 전반부는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창의력, creativity에서 얘기할 건데 이거는
인간, human being에 대한 전유물, 아무도 못 따라와 라는 것이 전반부. 그런데 however라는 변곡점 찍으면서 앞으로 글의 양상이 반대로 흘러갈 것인데 이 지점이 however, 즉 연결어, 역접, 연결어 지점. 이 지점부터 이제 반대로 흘러가겠죠. 자, 그러나 just in the last decade, 즉 지난, 최근 10년 동안에 혹은 10년, 불과 10년 안에 we have acquired, 그 10년 동안에 뭔가를 쭉 또 얻어왔거든요. 바로 어떤 능력이냐면 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줍시다. 할 수 있는 능력이요. amazing things, 정말 놀랄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with computers, 컴퓨터가 있어야만 돼요. 그죠? 컴퓨터 있이 컴퓨터를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얻어왔습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developing robots, 로봇 개발하는 거와 같은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약간 글의 흐름이 바뀌는 거를 느끼시면서 가봅니다. 자,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인공지능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AI, AI 붐이 불었어. 언제부터요? 2010년대에 AI, 인공지능 붐이 불면서 with 하면서 computers, 이 컴퓨터가요 can now recognize faces, 얼굴을 인식하고 translate languages, 언어도 번역하고 영어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take calls for you, 여러분 대신에 전화도 척척 받아주고요. 아니 write poems, 아니 예술적인 감각으로 시도 줄 거야. 아니 beat players, 어떤 선수를 완전히 격파시켜버립니다. 자, 어디에서 at the world's most complicated board game, 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보드게임의 선수들을 완전히 대격파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 해석할 때 좀 빠른 속도로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example에 해당이 되니까. To name a few things. 자, 몇 가지, 내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요 몇 가지 되는 예들을 name, 이 name은 부르다, 이름 부르다가 아니라 열거하다, 뭐 말하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몇 가지 얘기를 name,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열거하고 뒤에 이 말을 붙였죠. 그런데 갑자기 all of a sudden we must face, 우리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The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이요. 자, 이제 천천히 가야 되겠죠. 어떤 가능성이냐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요. 해서 지금 that 이하의 내용이 앞에 있는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냐면 우리의 능력 있잖아요. 진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뭐야? 창의력이 있다는 그 능력이 다음과 같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이제 존재해버린 거 있죠. 이런 얘기야. 그럼 여러분 봐봐. 이 글은 맨 처음에 오로지 이 지구상에서 오로지 인간만이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오만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부터 2010년 however 되면서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고유 영역까지 다 오는 거 있지 하면서 글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이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가능성에 놓인 게 아닐까요? 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문장 구조나 의미는 굉장히 쉬워요. 여기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 이 서술어는 어떤 게 들어가면 좋으냐면 우리의 능력, 창의적이라는 우리 인간만의 능력은 위험에 처했어요. 아니면 AI한테 뺏겼어요. 아니면 이제부터 강한 경쟁 상대가 나타났어. 이 정도 그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못 골랐냐? 바로 1, 2, 3, 4, 5에 있는 선택지의 단어와 함께 앞에 부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부터 가봐야 되겠죠. 선택지 가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많이 알았을 텐데 1번 선택지 때문에 그랬어요. 1번 선택지 unrivaled.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rival이 경쟁 상대의 자를 rival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unrivaled 하면 경쟁 상대가 없는, 즉 천하 무적의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learned, universal. universal은 공통적인, 보편적인 이란 뜻이 되겠고요. ignored, 무시되는, challenge, 도전받는 정도 뜻이 되겠는데요. 1번 이거 그대로 이해하고 가서 가볼게요. 자, 가보죠.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천하무적이 아니라는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unrivaled. 선생님이 하니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왜 틀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앞에 on이 붙었잖아. 부정과 부정이 만나서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unrivaled라는 단어를 아예 몰랐을 수도 있고요. 해서 이 부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딪혔을 때 의미가 한국말로 어떻게 되는지 해서 약간 순간적으로 충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혹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unrivaled, 혹시 이 단어를 모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역시 언어 공부에 있어서 영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단어 공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빈칸 문제지만 오답률 1위를 장식했던 것은 선택지에 있는 단어 unrivaled 이 단어 때문에 특히 앞에 부정으로 시작하는 on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2019학년도 6월 학력평가 2부, 3부를 여러분과 제가 나눠봤는데요. 2부와 3부보다 실제로 더 중요하고 문제의 평점에 포진이 많이 돼 있는 거는 뒷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2, 3부부터 좋은 속도와 좋은 분위기로 가야 뒤에 있는 3, 4부를 잘 풀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학평 변형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